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소제목에 K-뷰티에 기대되는 성장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지금 이 실리콘2가 사명만 봐서는 어떠한 회사인지 감을 잡기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이 내용에서 왜 K컬처의 대장인지 사업 현황을 확인하면서 이 향후 실적과 주가에 대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발현된 실적은 어떠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홈페이지가 바로 실리콘투가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K-뷰티 그리고 K-팝, 뭐 K-푸드 등등등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K 이 컬처의 이 대표 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스타일 코리안 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약 150여 개국의 이커머스 역직구 판매를 하고 있고 해당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기업에 한국 화장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같이 보자면 이 실리콘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K 브랜드 제품을 소싱 그리고 이 소싱을 통해서 공급과 소비 고객 니즈에 맞춘 이커머스 쇼핑몰 스타일 코리안 리테일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재고 확인 및 대량 주문이 가능한 이 코리안 홀세일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가별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큐레이션이라든가 현지 마케팅을 통해 그리고 또 무인 물류용 로봇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형 쇼핑, 대형 물류센터를 통해서 한국 브랜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한국 K-뷰티를 지금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이 K-뷰티 중소기업이라던가 영세 브랜드들을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해외 판로 개척을 하고 뭐 영업을 대행해 주고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 SNS 기반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영업 및 유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K 브랜드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2 현재 매출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 매출비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CA라는 것인데 이 CA가 뭐냐라고 하면 CA 사업은 이 K-뷰티 브랜드 등이 이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뭐 로컬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각 국가별 정식 뭐 통관 그리고 필수 서류 요청 자료 같은 이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하면서 이 자체 판매 채널인 스타일 코리안 홀세일 플랫폼을 통해서 현지 도소매 기업과 파트너들에게 이 한국 코리안 K-뷰티 화장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화장품 판매 업체에게 한국 화장품을 제공하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입장에서는 미국의 브랜드에게 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P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CA 같은 경우에는 B2B 사업이라고 한다면 PA 같은 경우에는 조금 B2C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들에게 B2C 어떻게 보면 해외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타 사이트 대비 조금 저렴한 어, 가격으로 이 화장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뷰티, 뭐 영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이라던가 물류 창고라던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에는 이 자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지금 실리코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매출 증가에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보면 이 CA 사업부에서 94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지금 23년도에는 이 CA 사업부에서 지금 매출을 2,200억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CA 사업부에서 지금 250%가 증가를 한 건데 이에 따라서 매출도 전체 매출의 금액도 2배 이상, 1년 사이에 2배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이 실리콘투 이 실적을 한번 보자면
네, 지금 23년도 기준에 매출액은 3,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78억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지금 19년도부터 쭉쭉쭉 22년도,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22년도 대비 23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2배 이상의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는 거의 뭐 3배 이상의 성장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채 비율이 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23년도에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진 부분은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일부분 이 해외 물류센터를 짓는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배송을, 흔히 말해서 화장품계에 미국에서는 미국 쿠팡, 혹은 뭐 동남아 나가서도 화장품계 쿠팡으로 통할 만큼 굉장히 빠른 배송을 해주는 게 이 실리콘2 그리고 스타일 코리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한번 쿠팡을 맛본 이 소비자들은 쿠팡이 어떻게 보면 멤버십을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의 전망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 뭐 김연구원에 따르면 이 실리콘투 주가가 양호했던 이유는 화장품 산업 내에서 뭐 코스알엑스, 조선민열이 있는 히어로 브랜드들을 계속 이 어떻게 보면 탄생을 하고 있고, 실리콘투의 국가의 확장 또한 양호하게 진행 중이다.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뭐 캐나다, 사실 한국 브랜드지만 한국이랑 뭐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 빼고는, 한국, 중국 빼고 모든 국가에 지금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실리콘투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 발생이라면서, 올 초에 이제 홍해발 물류 대란이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갔던 컨테이너 지수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투가 섹터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판단한 이 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의 장점으로는 500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 200개국 이상의 많은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 국가에 치우치면 이 한 국가의 그 어떻게 보면 교육이 빠그라지면 그 매출 급감이 이루어지는데, 실리콘투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 굉장히 많은 국가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재 사실 실리콘투가 미국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하나, 미국은 한국과 달리 소매 시장의 화장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고, 앞으로 이제 실리콘투의 실적 개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물량 중 한국이 수출한 물량이 20%,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라는 국가 하나에서 미국 화장품 어떻게 보면 전체 수출량의 20%를 한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을 했고, 게다가 또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이 실적인데, 이 최근 어떻게 보면 최근 실적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4분기에는 뭐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23년도 기준입니다. 23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 실리콘투가 동남아, 베트남을 필두로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24년은 이 실리콘2가 한 단계 퀀텀 점프하는 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좋은 전망은 이 현재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보자면,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21년도에 실리콘2가 상장을 하고부터 쭉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상장하고 나서는 이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죠. 이 주가 하락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상장 공모가 대비 하락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우하향하는 어떻게 보면 이 거래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22년도 중반쯤 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22년도에 돈을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 발현된 실적으로 무상증자를 실행을 했고 이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올랐고 무상증자 후에 권리락이 생기면서 이 무상증자 이슈를 다 반납을 하면서 이때 상승은 어느 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 주가가 조금씩 변동성을 가지다가 이 23년도 5월을 기준으로 지금 23년도 5월은 거의 뭐 한 3,000원대에서 거래된 주가가 지금 12,000원, 13,000원에 오늘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4월 21일 당시에 이 지금 13,000원이 넘은 주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돼서 거의 뭐 4배 이상 성장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지금 23년도에 그 어떻게 좋은 실적을 발현한 후에 일정 부분 이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이 추세선을 상단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24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 주가에 반영이 되는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그 주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하락이 있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락이 있었을 때 이 고점을 언제 다시 도달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몰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현할 것으로 계속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시장, 이 판매 채널 또한 이 점점 다양한 국가로 많아지고 있고 이 K뷰티가 앞으로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어떻게 보면 그 GDP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동남아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 이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조금 더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손절 라인은 사실 뭐 이미 발현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하나의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리콘2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나올 실리콘2의 이슈라던가 전망이라던가 분석 영상은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